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억 원이 넘는 빚, 그런데 현재 가진 재산은 전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좀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 그 과정과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자 000씨, 물론 임명 처리되었습니다만 이분의 개인 파산 사건, 사건 번호 2024 하단에 대한 파산 관제인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익명 처리된 사건을 통해서요, 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점들이 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사건의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채무자는 91년생, 당시 만 34세 남성 000씨고요. 네,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컴퓨터 관련 업종에 쭉 종사하셨고 주식회사 000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명 처리된 회사명이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를 보면 회사원인 아내분이 계시고 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네. 다만 부모님과는 별거 중이고 연락은 안 하고 지낸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가정도 꾸렸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1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그 경위를 좀 보면요. 2014년부터 컴퓨터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직원이었고 2016년에 창업을 하셨고 2018년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2023년 10월경에 터진 사업 실패입니다. 아, 2023년 10월.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팀원과 위메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쪽을 통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랫폼들로부터 매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자금 사정 악화 뉴스가 좀 있었죠. 그게 실제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리스크가 사업의 운명을 가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000 법인은 2024년 10월에 법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인 파산까지.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중소법인의 경우 보통 대표가 회사 빚에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개인 보증을 많이 서죠. 이게 바로 회사 부실이 대표 개인의 파산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좀 전형적인 경로로 보입니다. 물론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지 사업소득 감소 같은 것도 원인으로 언급은 되고요. 보고된 총 채무액은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와, 13억 5천. 정말 상황이 어려웠군요. 그럼 이제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뭘 하나요? 재산을 좀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가 바로 파산 관제인입니다. 파산 관제인. 네,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좀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이 보고서도 바로 그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거고요. 그럼 이 사건에서 파산 관제인의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나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채무자 본인 명의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없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처분한 유의미한 재산 내역도 없었고요. 다만 관제인이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채무자의 과거 주거 이력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했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아, 과거에 집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걸 팔았는데 매각 대금이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행방을 좀 추적을 했죠. 2억 4천만 원이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혹시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관제인이 조사를 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 이 주택 매각 자체가 파산의 주된 원인이 발생한 시점,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0월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 시기적으로 그 전에 팔았다. 네. 그리고 그 매각 대금도 이미 생활비나 사업 자금 같은 걸로 다 소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채권자 배당을 위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 이걸 법률 용어로는 환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환가 대상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그럼 파산 절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그 13억 원이 넘는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요. 법원은 일단 이 절차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파산 절차 자체를 끝내는 이걸 폐지라고 하는데요. 폐지 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 절차를 그냥 끊는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별도로 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즉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면책이라는 게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빚을 없애준다.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 파산 관제인은 이 면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나요? 네, 관제인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쭉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막 탕진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거짓 서류를 내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이에요. 아, 근데 이 사건 채무자에게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제인은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서 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3억 원이 넘는 빚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긴 하지만 파산 제도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가 성실하지만 좀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고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과거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관제인의 최종적인 종합 의견은 이 파산 사건은 이제 폐지하고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요.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변화,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 문제 같은 것과 개인의 돈역, 사업 운영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 경제 현실 속에서 한 사업가의 재정적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구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13억 5천이라는 빚 이면에 숨겨진 한 개인의 삶, 그리고 이를 다루는 우리 덥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진 사업 구조의 위험성, 또 법인 부채와 개인 부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억 5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채무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면책 의견이 나온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실패 후 재기라는 안전망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있었을 개인과 또 그 가족의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실패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재기의 기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